안녕하십니까, 이희천입니다. 하느냐, 문재인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자, 그 문제를 우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꾼 나라는, 자, 2011년도에 만든 운명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베트남이 공산화된 그 상황을 보고 진실의 승리라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공산화된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국가보안법을 못 없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달,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3기 추도식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단 말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요,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꼼수로 만든 논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통령으로 뽑고 말았고 5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는 것을 변형시킨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체사상을 알게 모르게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전선동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바로 그런 생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 선거에 바로 이렇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창올림픽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몇십억 인구가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앞에서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가장 성공 사례인 통역당의 주모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으니 이제 그의 사상을 이제는 드러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김여정이는 와가지고요,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영복이가 쓴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배경된 글씨가 뭐냐 하면은 한자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한반도 삼국 통일이니 이런 통일이 아니에요. 그 뜻은 내통한다 할 때 쓰는 통자를 썼어요. 북한과 내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고 이 사람은 뭐냐면 김원봉이라고 이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존경한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한에 있던 사람, 독립운동, 공산주의 운동가로서의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북한에 올라가서 사실은 6.25 전쟁 때 남침해서 남한에서 점령지 사상전을 주도한, 말하자면은 점령지에서요 반동분자 숙청한다면서 많은 우익 세력들을 학살한 주범이 김원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만들어 이야기를 했으니 대한민국은 국군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됐나? 5년 동안 나라 거의 거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2019년도에 그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죠. 송환법이라는 송환법
하나 때문에 700만 명의 시민들이 그중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데모했습니다. 그것은 통과되면 우리의 인권 자유가 말살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헌법을 바꾸려고 했고 안 되니까요. 지금 법을 얼마나 바꿨냐? 4,000건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그러고 조례가 지금 바뀐 게 얼마냐?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 완전히 대한민국 칼집을 다 먹여놨는데 지금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는 줄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법률 건수가 8,000건입니다. 그 중에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발의된 법률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있었느냐?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죠.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였냐 하니까 8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안을 내는데 우리도 헌법안을 내야 되지 않냐 해가 헌법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끝장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거 헌법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법안의 독소 조항들을 이 찌라시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저지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생명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헌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깨춤을 추고 우리도 거기에 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헌법안을 보면은 지금요, 지방 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다음 달 2017년도 6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 했어요.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 지금 그건 원심력을 작동시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킨 후에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헌법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 1조는 상징적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4항을 추가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요. 이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중요한 용어를 그 중에서 자유자를 뺐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니까 자유자를 다시 몇 시간 만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자유자를 넣어도 인민민주주의 하는데 지장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미 모든 프레임을 국민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그거를 헌법 질서 안에 넣어버린 거야. 용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문재인 정권 초기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곳곳에 사람 중심이란 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뿐만 아니고요, 사람 중심 경제, 예? 사람 중심 행정, 사람 중심 도시.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사람 중심 도시를 이렇게 캐치프로이즈 내세우는 걸 보고, 아, 대한민국을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속에 이미 사람 중심이라는 주체 사상의 변종이 이미 머릿속에 다 심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떤 계기로 사라졌냐 하니까 2019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난 이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 하나가 광화문에 가는 게 뭐가 그리 힘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가 누가 장악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방어하느냐, 그러한 어떤 힘이 지금 작동되는 겁니다. 10월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칼을 뽑았다가 그래서 다시 칼집에 넣는 일이 생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는 보니까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네요. 근로자는 자유시장 경제의 용어를 하면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입니다. 이미 헌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헌법 바꾼 내용에 모든 것들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해 있죠. 그거를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로 바꿨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마음껏 신봉하고 추종하고 조직하고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헌법이 바뀌면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면 헌법 질서를 반대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되어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중차대한 그런 것들이 헌법 안에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요, 헌법 개정안에 검사의 권력을,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속속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한다. 검경수사권 조정한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어디로 주냐면 경찰한테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주사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힘을 저항하고 약화시키고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검찰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제 국정원도 힘이 다 빠지고 경찰은 이미 넘어갔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력을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랬던 거예요. 검수완박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게 결국은 헌법 안에 검찰의 기능을 마지막 완전히 이빨을 뽑았겠다. 호랑이 이빨과 발톱을 뽑아버리겠다는 어떤 의도가 헌법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독립적 인격 주체라는 규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독립적 인격 주체인 건 맞죠. 근데 왜 이거 넣어놨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가지고 사회가 갖겠다는 겁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권한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헌법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마을 단위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와 학부모와 주민들을 다 사상교육시키겠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있어. 아니, 일정한 주민이
한 50만 명만 이렇게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법률도 발의할 수 있도록. 아니 국회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입법도 주민들이 직접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도 끌어내겠다. 지방의원도 끌어내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권력이 그들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을 장악하는 자. 주민을 장악하고 유권자를 장악하는 자들에게 모든 권력이 통제하고 머리 숙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 헌법 초안 내용에서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인민민주주의 헌법 이거를 2018년도에 이제 저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요, 2019년도 4월 달에, 다음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었죠.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260석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5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들으셨죠? 자, 그러면요, 260석을 차지하겠다? 이야, 헌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국회의 3분의 2, 200석만 넘으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60석 차지하면 마음껏 이제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헌법도 제멋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4월의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그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분기점인지 아닌지 모를 때 바로 미국에 있는 고든창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했으면 적화통일로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 사람이요 2018년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2018년도 그때가 언제예요? 평창 올림픽 있고 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춤을 출 때 10월 달에 국제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분이 2019년도 5월 달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제 행사에서 바로 강연에서 고든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해에 있는 총선에서 여당이 3분의 2, 200석을 차지한다면 바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문재인에게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맡겨진다면 그 자는 한국을 북조선의 김가 왕조에게 합병시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통일은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지금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냥 피롱코 그거는 적화통일로 갑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까 김국성 선생님 말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이미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이미 마술을 뻗쳐놨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실체를 모르고 지금 역시 아주 편안한 상태인 것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칼집이 들어올 때 그때 칼을 빼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그래도 우파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랬으면 지금 대통령한테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한 정책 많지요. 나쁜 정책이 많은데 이 정책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문재인 정책이 고스란히 이재명 책에 있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그 시기 2017년도 1월 20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들었냐 하면 박근혜 태블릿 PC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게 간단하게 그의 어떤 국가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때 샀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책 다 회수를 해가 대선 자리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한 대여섯 번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사람 아까도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여러분 뭐라고 할까? 마차가 어디로 갈 건지는 마부의 생각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자, 차가 어디로 갈 건지 목포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는 운전사 마음대로예요. 운전사가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곧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은 아까도 봤듯이 이미 사상이 바로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 책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좋은 혁명이 아니고 아주 나쁜 혁명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았죠. 경제정책만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아세요?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들으셨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들으셨죠? 탈원전 정책,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정책, 그거 같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벌체제 해체, 연기금을 활용해서 주주권한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거, 이런 거 다 들으셨죠? 그거 다 이재명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검찰개혁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들어보시죠? 헌법에 나왔죠? 이재명 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공수처법 들으셨죠? 바로 이재명 책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어. 앞으로 지방에 있는 모든 검찰청의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다면 그 마을을 장악한, 유권자를 장악한 사람이 원하는 검사장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검찰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검사장 주민 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주민들이 내려와 그러면 검사장도 다 내려와야 돼. 그들의 손아귀에 검찰을 마지막 적폐인 검찰 권한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미 장악했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방분권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그래 주장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흔들겠다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북한과의 교류 평화 통일을 주장했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는데 그건 약간 포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선 정국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보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 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직설적이다. 절대로 진보 정서에 중도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적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 많이 했죠. 지금 이 책에 다 적폐. 그러면 적폐란 뭐냐 하니까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의 적사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일어난 모든 걸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겠대. 70년간 대한민국이 유지되던 이 체제를 대청산을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대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대전환의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양경수가 주도해 가지고 민노총이 이제 작년에 주장했죠. 뭐라고 했냐면 사회 대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주장했어요. 지금 이게 사회 대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이재명 체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용어에 혼란되고 주장에 선동당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요, 모든 유권자가 각성이 돼야지 정상작동이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마을운동이 일어나면 이거를 모든 국민들 3,500여 개의 읍면동에 모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깨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는 게 아니 도대체 그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정리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방 직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 그게 뭐냐면 인민민주주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